저희 CNB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더 자세히 전달하고 소통 중심의 뉴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CNB 쇼터뷰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정진규 가정의학과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CNB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런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예. 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갑자기 좀 심해졌는데 네. 그래서 뭐 감기 환자도 그렇고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었어요. 예. 예. 근데 감기도 감기지만 올여름에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독감은 이제 한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는 예,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사계절 내내 이 예. 독감과 코로나 등이 유행하게 된 원인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 호흡기 바이러스는 되게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름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잘 안 생기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즘 냉방기를 너무 과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내하고 실외하고 기온 차이가 일단 많이 나서 이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또 실내에서 그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돌다 보니까 인플루엔자는 거기서 증식을 더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원인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보통 이제 냉방병 얘기하는데 에어컨 필터를 딱 뜯어서 보면 거기 그 축축하게 돼 있고 굉장히 좀 오염이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게 바로 레오지오넬라라는 균입니다. 그 레오지오넬라 균이 일반 건강인에 대해서는 그 냉방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노약자분들 또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그 레오지오넬라 폐렴 같은 것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 방송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하는 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손위생도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역 시스템이 이제 그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마스크도 소홀하게 쓰고 또 손위생도 소홀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마스크를 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감기가 평상시에 잘 걸리던 사람들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개인 방역이 굉장히 느슨해져가지고 느슨해졌죠. 여기저기 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예.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강조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 앞서서 뭐 올해 초 이제 여름에 뭐 네.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재유행을 했습니다. 네. 올 겨울에 이 감기와 코로나 두 가지 질병 모두가 또 동시 유행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예, 해보는데 예. 이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혹시 이거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이제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하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이 감기와 코로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사실 부탁드립니다. 뭐 코로나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걸려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코로나 증상은 무증상서부터 아주 심한 증상 더 나가서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열이 있고 인후통이 있을 때 이게 코로나냐 아니면은 인플루엔자 독감이냐 이걸 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이게 코로나다 아니면은 독감이다 이거를 감별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쓰는 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치료 방침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신속 항원 검사를 진료실에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독감 예방 접종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독감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해야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떤가요, 교수님? 일단 뭐 독감이나 코로나나 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건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그 접종을 했을 때 예방률이 한 60에서 70%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30에서 40%는 걸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거 굳이 맞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독감 예방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독감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좀 더 경미해지고 독감으로 인한 뭐 무서운 합병증이 폐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합병증도 현격하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접종을 했어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 코로나 걸렸을 때 위중증률을 현격하게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맞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동시 접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여기 접종이
사실은 그 백신이 세 종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생백신이 있고,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백신이 있습니다. 사백신은 죽어있는 균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mRNA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백신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동시 접종이 안 되는 거는 생백신은 동시 접종이 안 되고, 나머지 생백신, 사백신, 그 다음에 사백신, mRNA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백신끼리만 접종이 동시 접종이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생백신끼리는 안 되고 예, 예. 어쨌든 동시 접종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예방 접종 기간이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몸 상태에 따라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독감이라는 게 11월부터 4월까지 보통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온 국민에게 동시로 해서 10월, 원래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는데 보통 이제 최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에 맞는 게 이제 제일 적합하긴 할 텐데, 물리적으로 사실 10월 중순에 온 국민에게 다 놔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감에 걸렸을 때 그 합병증이 잘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뭐 치명률이 좀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접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심리혈관 질환, 또 당뇨병이나 이로 인해서 뭐 투석하시는 좀 그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룹,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선 접종 시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좀 뒤로 미루는 이유가 이제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독감은 사백신입니다. 사백신이기 때문에 죽은 균을 넣어주는 건데 결국 단백질 덩어리를 넣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제 죽어 있는 이제 균주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이제 단백질 종류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단백질, 그 계란 단백, 흰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우유 단백이라든지 단백질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상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알러지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특히 이제 더 상담을 해보고서 이제 접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한다든지 지나친 운동, 그리고 전신 샤워 같은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알러지에 좀 조심을 해야 하고, 예. 또 기저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필히 좀 우선 예, 접종을 해야 한다. 됩니다. 예,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철에 조심해야 하는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흔히 이 식중독은 여름에만 조심하면 된다, 뭐 예, 이렇게 예, 예. 알고 계신데, 예. 그런데 가을철에 예.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맞나요? 가을철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네. 가을철에 식중독에 대해서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실 이제 가을철이 되면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어디 이제 나들이를 할 계획이 있긴 한데, 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뭐 김밥 같은 그 음식물을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네. 가을에는 아침하고 저녁은 제법 쌀쌀한데 낮에는 한 2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관을 잘못하고 좀 축축하고 습한 상황이 되면 낮에는 식중독균이 더 번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중독에 가을철에 방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그 식중독균 중에 하나가 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겐스라는 그런 그 균이 있는데, 이 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열에 좀 강해요. 그래서 가열하면은 포자 상태로 있다가 이게 보관이 적절치 않으면 다시 재증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철에 대량 조리한 육류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보관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관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을철에 이제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음식물 섭취 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상 식중독균은 열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을철에서 그 겨울에 잘 발생하는 그 겨울철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식중독이 이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1분 정도 끓이면 전체적으로 사멸이 되기 때문에 예. 음식은 반드시 끓여 먹고 익혀 먹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균,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나 식중독이나 결국 이 옮겨오는 게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위생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보관 온도를 잘 준수해 주시라는 거죠. 겨울 특히 이제 가을철 같은 그런 경우라서 뭐 식중독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 온도 준수를 하고 그다음에 식기 같은 거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모든 음식 뭐 잘 끓여 먹고 예. 그리고 위생 관리 철저. 그렇죠. 네, 잘 예. 기억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과 함께 그 환절기 건강 정보부터 식중독 예방법 예, 등 예. 다양한 뭐 알찬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CNB 시청자분들에게 올가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뭐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을철 복병인 그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수칙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면은 이러한 질병들도 우리를 비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뭐 크기도 하지만 예. 올겨울이 굉장히 많이 추워질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예, 네, 예. 교수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예, 감기에 예. 걸리지 마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예. 나와주셨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